코로나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어려워진 가운데 기독교 대안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에 주일마다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버스교회가 등장해 찾아가 봤습니다. 구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구TV가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시작한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시에라리온의 이평순 선교사가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에게도 아이들 교육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죠. 특히나 코로나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업과 신앙 모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부모들의 바람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안교육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자기주도 학생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교회와 멀어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신앙생활을 돕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설립한 지 16년이 된 둘의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학년제로 운영되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교회 밖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장치가 곳곳에 있습니다. 배울과에서 얘가 물놀이에서 여기까지 다 젖은 적 있어요. 그거는 실수야. 둘의 학교는 아이들이 숲에서 뛰놀며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직접 느끼고 친구들은 물론 교사들과도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공교육이 지향했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모든 교과목을 성경에 입각해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수학 공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창조 질서에 담겨 있는 수학적 의미를 일깨워 흥미를 갖게 하고 자연스레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세우는 게 둘의 학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인 걸 아는 아이들은 소명을 찾아가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제대로 가르치면 영성은 같이 가르쳐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넘어 역량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기독교 대안교육. 자녀 교육으로 고민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교회하면 보통 첨탑이 있는 건물을 떠올리실 텐데요. 경상북도 경산에는 얼마 전부터 버스교회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한 목회자 부부가 버스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버스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 세워진 연두색 버스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건물도 아니고 십자가도 없지만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버스의 이름은 순복음 회복교회. 46인승 버스를 9인용 이동식 사무실 형태로 개조했습니다. 버스교회는 10월부터 주일마다 공원을 찾아 무료 음료와 전도제를 나누며 사람들을 예배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강원식 목사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버스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며 1년여 동안 손수 버스교회를 제작했습니다. 누구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카페 형태로 꾸몄고 에어컨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주변에선 버스교회가 가능하냐는 염려도 있지만 강 목사는 복음 전파와 예배라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간판만 걸어놨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찾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어요. 버스교회의 독특한 외형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가 시작되면 대부분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함께 예배하며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사이가 좀 멀어졌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순복음 회복교회는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에 정착해 계속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와 협력해 전도 사역을 계획하는 한편
동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버스 회복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실 때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는 믿음. 강 목사 부부는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가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버스를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한국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선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구티비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8번째 편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티비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8번째 편에선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최연종 교수와 교회개혁연대 고문 방인성 목사, 장로회 신학대 박보경 교수와 기독법률가회 사무국장 이병주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출연진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만으론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교회 구조가 목사 중심이고요. 몇몇 그런 장로들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교회 구조로서는 성도들께서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단순히 설교만 듣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패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나는 제사원이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서울신대 최연종 교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며 삶에서 믿음을 구현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링을 어디서 받았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받았어요.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아울러 제자훈련 등 평신도 신학교육을 받아 신앙의 뼈대를 세워갈 걸 제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체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학습을 멈추지 말아달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찾아가서 배움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계속적으로. 구티비가 사회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마련한 연중특별기획 8번째 편은 오는 29일 오후 10시 10분에 첫 방송됩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구티비가 위기에 놓인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시작한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이평순 선교사가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평순 선교사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활동했던 고 김경준 선교사의 뜻을 이어 현재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 사역에 한창인데요.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인공에는 현재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고 김경중 선교사의 사모 이평순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고 김경중 선교사는 지난해 5월 현지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한국으로 급히 귀국해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6월 주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구티비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사 기자로 활동했던 고인의 생전부터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함께 했는데요. 구티비와 고인의 인연은 사모인 이평순 선교사로 이어졌습니다. 구티비는 이 선교사를 글로벌 선교방송단 11기 선교사 기자로 위촉하고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의 1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구티비는 다음 세대 교육 미션인 CEM 사역을 알리는 한편 선교비도 정기적으로 후원할 계획입니다. 이 선교사는 어려울 때 함께해준 구티비의 큰 힘을 얻었다며 나아가 천사교회로 선정해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구티비에서 방송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인 전쟁터인 선교지에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티비 천사 프로젝트에 지원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글로벌 선교방송단 동역교회로 등록하면 됩니다. 천사교회로 선정되면 구티비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연결되거나 직접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최근 독감 백신 관련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1차장은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과도한 공포와 잘못된 정보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그랬듯 우리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종 전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접종 주의사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7일 오전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와 2분기 잇따라 뒷걸음질 섰던 한국 경제가 비로소 3분기 2%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성장률은 1분기와 2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 실적은 기저효과가 크지만 일단 3분기 반등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년 만에 재발한 데 이어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나오면서 가축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조치를 강화해 질병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겨울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제역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과 전국 철새 도래지, 인근 가금 농장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소, 돼지 분뇨의 건역의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 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내놨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장기 로드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 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당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신청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연장됩니다. 기준도 완화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층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도울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소득 감소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 남북한 관련 외교 현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외교 안보 영역의 앞부분에서 언급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며 대북 현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마무리 말을 포함한 총 9개 영역의 전체 연설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8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북한과는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내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흑인의 사전투표 참여율이 크게 늘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CNN 방송은 2016년 대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의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조지아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흑인은 60만 명으로 이는 4년 전 대선 당시 29만 명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메릴랜드주는 같은 기준으로 18,000명에서 19만 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 캘리포니아주는 흑인의 사전투표 참여가 30만 명으로 4년 전 11만 명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아프리카의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보고서에서 아프리카의 기온이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오르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홍수와 가뭄, 메뚜기 떼 내습 등 그 충격에 예외적으로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부와 중앙아프리카가 13%, 북아프리카가 11%, 동부와 남부아프리카가 각각 8% 수확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보고서는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기후변화의 장기적 영향으로 아프리카 전반적 국내 총생산이 2.25%에서 12.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5일 하루 사이 무려 52,0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에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현재 전면 봉쇄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 한정한 부분 봉쇄, 변형된 부분 봉쇄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는 이탈리아에서는 감염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범 도입됩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유럽 우주청과 스위스의 웨어러블 기기 제작업체인 덱사텍 등과 함께 코로나19 외래 환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을 가진 코로나19 환자에게 센서를 부착해 건강 상태 등을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추적 관찰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500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27일 오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 27만 7,299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반대 서명에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목회자 31,526명과 교수 1,907명, 법조인 218명, 보건의료인 4,744명이 참여했습니다. 진평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을 위반하고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로 건전한 사회윤리와 도덕을 붕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제18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대상에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의 감염병 예방과 모범적인 방역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여성 지도자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업적과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수여되고 있습니다. 한국 YWCA는 코로나19로 올해 시상식은 개최하지 않고 12월 중 한국 여성 지도자상 소개 영상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가 내달 9일부터 일주일간 기억하라 기대하라 세기를 만드시는 주를 주제로 제18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11월 부흥회 기간에는 미국 세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 빌리그레함 전도협회장 프랭클린 목사, 예수전도단 설립자 로렌 커닝햄 등이 한 차례씩 특별 영상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올해 부흥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온오프라인 생중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가 대학 축제인 진리문화제를 오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백성문화대 학생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특강과 전시, 공연, 체험활동 형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열린 개막식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중계됐으며 UCC 공모전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졸업생을 시상하는 아름다운 백성문화인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티비가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진행한 특별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티비에서는 미디어 선교 기금의 일부를 1,004개 교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인데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김금정님 외 47분이 후원해주셨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